AI 스피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교통 신호라든지 AI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일상생활에서도 AI가 활용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렌트를 이제 구하는 세입자가 AI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방을 구하는데 나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유색인종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부율이 높다, 차별적인 결과를 준다고 해서 소송이 있었고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AI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전에 평가를 해볼 수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정하고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절차적으로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유봉이라고 합니다. AI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AI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이 공급자들이 이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실 AI 모델이나 AI 서비스나 AI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AI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믿을 만한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AI 영향평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영향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5가지로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AI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그런 영향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인권이라든지 차별적 영향이라든지 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이제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의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의 영향이나 일자리 측면의 영향이나 사회 전반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보는 사회적 영향평가가 있고요. 교통이나 의료의 성격을 보면 물리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특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수단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의 우려가 있는 거고, 의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성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안전성의 측면에 강화된 분야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고 학습 단계도 그렇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그렇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데이터 산업 이런 경제적인 영향을 미리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2024년 12월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EU와 미국의 사례들이 많이 참고가 됐어요. EU AI 액트라고 하는 AI 기본법, 또 미국도 그에 앞서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EU의 접근법과 미국의 접근법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U AI 액트를 보면 리스크 기반 체계라고 해서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4가지의 카테고리로 AI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고위험 AI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고위험을 띠는 그런 AI들에 한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정부에서 위험 관리 체계에 관한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도입하거나 만드는 사업자들이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위험 AI에 대해서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되 기본권 영향평가를 수행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볼 때 EU보다는 약간 미국 쪽에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주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모든 AI한테 다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전 수준, 또 신뢰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활용하는 AI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공이나 행정 영역의 AI들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복지 수급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AI들이 정확하게 판별을 못하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갈 수도 있고 또 도움이 갈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도움이 갈 수도 있는 보안의 입장에서 이제 생체 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범죄자를 이제 잡아낸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민의 어떤 권리 침해 요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된 AI가 정말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오작동을 하지 않은 수준인지를 판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편익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쳤을 때 정부의 인센티브라든지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부담들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가와서 살아야 되는 사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향후에 우리가 잘 AI를 활용하고 또 같이 나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AI 영향 평가를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